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기운이 쭉 내려가 있는 날, 친한 친구나 가까운 동료가 달콤한 초콜릿을 건네주면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생기죠. 오늘은 커피와 잘 어울리는 달콤 쌉싸름한 부재료 초콜릿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달콤한 유혹 초콜릿의 역사와 전파 또 발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콜릿 하면 입안에서 씹어서 녹여 먹는 고체의 초콜릿이 일반적이지만요. 고대에 시작된 초콜릿은 커피와 마찬가지로 음료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후에 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초콜릿으로 발전이 되었고 그 종류도 다양해졌죠. 커피도 쓴맛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초콜릿과 만나게 되는데요. 커피와 초콜릿의 문화적 차이도 살펴볼 거고요. 커피 음료에 쓰이는 초콜릿의 형태와 초콜릿을 이용한 전통 커피 메뉴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초콜릿의 역사입니다. 카카오, 코코아, 또 초콜릿 등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을 상징하는 명칭인데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나무는 약 기원전 2000년부터 현재의 중앙아메리카의 덥고 습한 열대 밀림에서 자랐던 야생종의 나무였습니다. 초록색의 카카오 열매는 익으면서 노란색이나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종자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럭비공 정도 크기가 되는 제법 크고 무거운 열매입니다. 열매를 가르면 안에 흰 과육에 쌓여진 코코아 콩이 나오는데요. 한 열매에서 한 30개에서 40개 정도의 콩이 나오고 과육에서 콩을 따로 분리해내기 위해서 발효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씨앗도 같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마야 문명에서는 이 발효된 씨앗을 볶아내고 또 갈아서 끓여서 마셨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워낙 귀하다 보니까 왕들이나 사제들만 이 카카오 음료를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13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아즈텍 문명이 마야 문명을 지배하게 되어서 이제 카카오 음료가 전해집니다. 아즈텍 쪽이 이제 카카오 열매와 꿀을 끓여서 만든 음료인 쇼콜라트를 마셨는데 쇼콜라트는 그냥 쓴 물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마야족과 아즈텍족 사이에서 이 카카오 열매는요, 사람의 심장을 상징했다고 하고요. 이 초콜릿 음료는 인간의 혈액을 상징할 만큼 귀한 대접을 받은 그런 음료였습니다. 황제의 음료였고요. 아즈텍 군대의 중요한 배급 식량으로 이 카카오 콩을 둥글게 빚어서 배급했다고 해요. 이제 전장에 나가서 물만 부어서 끓여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최초의 인스턴트 커피의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즈텍족 중에서도 이제 부자들만이 이 쇼콜라트를 사서 마실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특이한 점은 이 카카오 콩을 화폐로 이용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면은 칠면조의 알이 카카오 이제 3개였다면 암컷 칠면조는 카카오 100개, 수컷은 300개 이런 식으로 금액을 매겨서 카카오를 화폐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워낙 귀한 열매이다 보니까 밀랍이나 점토 또는 야생 카카오 등으로 위조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제가 마야족과 아즈텍족은 이제 초콜릿을 이제 원래 음료 형태로 끓여 마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콜릿의 원료인 카카오 콩은요, 사실 굉장히 쓰고 떫은 맛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 콩을 볶고 갈아낸 다음에 그들의 주식이었던 옥수수 가루에 칠리와 같은 향신료를 넣고 걸쭉하게 끓여서 마셨습니다. 쓰고 매운맛 때문에요. 전파 초기의 커피와 비슷하게 약재로 많이 복용이 되었고요. 이 음료는 이제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유럽에 유입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콜럼버스가 가장 먼저 이 카카오 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전파가 되기는 조금 무리가 있었고요. 카카오를 가장 먼저 알게 된 유럽 국가는 멕시코를 정복했던 스페인입니다.
아즈텍을 정복한 것으로 알려진 에르난 코르테스가요. 원주민들이 카카오콩을 화폐로 사용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요. 또 카카오콩의 효용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528년에 이 스페인으로 돌아갈 때 카카오콩을 가지고 가면서 전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은 유럽 중에서도 특히 영국에서 커피, 홍차와 함께 고급 음료로 유명해졌는데요. 그 최초의 초콜릿 하우스는 1657년 영국의 런던이었고요. 초콜릿 하우스보다 몇 년 앞서서 커피 하우스가 이미 런던에 유행을 했기 때문에 초콜릿 음료의 전파도 쉽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초콜릿 음료는 커피에 비해 가격은 비쌌지만요. 카페인 함량은 낮아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당한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부유한 인류 상류층 귀족들만이 초콜릿 음료를 초콜릿 하우스에서 즐겼다고 합니다. 네, 17세기 중반에 들어서면 그 영국으로 전파된 초콜릿 음료가 두통약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찰스 2세의 수석 비서관인 사무엘 피프스의 일기에서 그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찰스 2세의 대관식이 끝난 후에 이제 축하연회에서 술을 마시고 이 사무엘 피프스가 두통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의사의 조언으로 이 초콜릿 음료를 마시고 두통을 완화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17세기 중반에는 이제 영국 귀족들 사이에 초콜릿 음료가 널리 퍼졌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고요. 당시의 초콜릿 음료는 이제 매운맛은 좀 거쳐졌고요. 카카오콩 가루에 베리류 가루나 아니면 이제 바닐라와 꿀 같은 걸 첨가해서 데워 마시는 정도였는데 여전히 쓴맛은 강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17세기 후반에 한스 슬론 경에 의해서 우유를 섞은 레시피가 탄생을 합니다. 한스 슬론은 식물을 사랑한 이제 영국의 의사인데요. 자메이카에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원주민들이 마시는 초콜릿 음료를 접하게 됐고요. 메스꺼움 증상을 느끼는 그 환자들을 봐서 여기에다가 우유를 섞은 레시피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한스 슬론이 이 초콜릿 레시피를 영국으로 가지고 왔고요. 치료용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체 초콜릿은 19세기에 들어서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1700년대 초부터 이제 막대기나 알약 모양의 초콜릿이 판매를 하기는 했지만 잘 부서지고 거친 질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1828년에 네덜란드의 화학자인 반 후텐이 카카오 압착기를 발명을 합니다. 카카오 분말에 열을 가해서 만든 카카오 반죽에서 카카오 버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발명하고 개발한 그 압착기인데요. 카카오 버터를 빼내고 남은 덩어리를 또 분쇄해서 코코아 분말을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828년에는 이제 코코아 분말 초콜릿 제조법에 관한 특허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1847년에 영국인데요. 조셉 프라이의 초콜릿 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프라이라는 회사인데 이제 몰딩을 한다 그러죠. 카카오 분말에다가 카카오 버터를 섞어서 반죽을 했더니 질감이 굉장히 부드러워졌고 몰딩 과정을 거쳐서 모양을 찍어내는 판 형태의 초콜릿을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버터를 이용한 매끄러운 질감의 이 고형 초콜릿은요. 다양한 형태의 초콜릿 개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뒤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프라이 회사에서 나오는 광고 화면이에요. 그래서 귀족의 자제인 소녀가 초콜릿을 구입을 하고 또 그 초콜릿을 사 먹는 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국에서는 초콜릿 개발을 굉장히 많이 이뤘는데요. 초콜릿으로 유명한 영국 회사 중에는 초콜릿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캐드버리사가 있습니다. 캐드버리 형제가 일으켜낸 이 회사는요. 반후텐으로부터 압착기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에 쉽게 녹는 그 코코아 에센스를 대량으로 생산하게 됐고요. 초콜릿 음료의 럭셔리 브랜드로 좀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발렌타인데이에 남녀 간의 초콜릿을 주고받는 그 문화가 캐드버리에 의해서 생겨났고요. 영화 찰리악 초콜릿 공장의 모델이 되는 곳도 바로 이 캐드버리입니다.